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백 기자,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관련돼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에 이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말했다는 겁니다. 쉽게 풀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 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고요. 다만 민주당은 이 의혹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을 특검 사건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더 배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속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장은 전면적으로 부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야, 이거 탄핵 사유까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탄핵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론상으론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발의 그리고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결정이 나올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탄핵 결정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 대법원장이 만약에 실제로 외부 인사와의 재판 관련해서 부적절한 논의를 했다. 이러면 그 자체로 사법농단이고 헌법상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때문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탄핵 결정이 만약에 나오려면은 민주당이 주장한 회동 관련 이런 뒷받침할 녹취라든지 물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조국 혁신당은 지난 5월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재판 내용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는 건데 이를 인정하면 사실상 사심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법조계 예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대법원장이 탄핵된 경우가 있습니까? 1985년에 12대 국회 때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 이런 이유로 탄핵 표결이 이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247표 중에 146표 반대로 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1년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사례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떳떳하면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이런 의혹 관련돼서 이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좀 미심쩍다 이런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네. 우선 내란 특검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2조 수사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뭉뚱그리면 내란 혐의 그리고 외환 혐의 사건, 그리고 두 가지 혐의와 관련 있는 범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 사건이라는 거는 내란 외환 범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 증거물 관련 범죄나 범죄 수익 관련 범죄, 그리고 동일 목적 수당 결과 관계 범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내란 외환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범죄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특정 재판에 관한 개입 그리고 정치 중립성 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얼핏 봐도 내란 외환죄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예. 또 관련 사건인지 봐도 증거물이나 범죄 수익 관련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직접적 관련성을 낮다고 보는 법조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예. 내란 특검팀도 브리핑에서 이 의혹이 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특검법이 개정됐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돼서도 또 법을 개정하면
뭐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말씀 주신 대로 특검법을 개정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란 특검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수사 대상을 뭐 지금은 11호지만 12호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 경우에는 특검이 법률에 근거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특정 개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이런 비판이 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례가 남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살펴본 탄핵의 요건, 그러니까 공직자의 직무상 위법, 위헌 행위가 있는지 그걸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계속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여건으로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자체로 공세를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